애국방송입니다.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핵심 경합주에서 박빙 승부가 이루어졌고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앞서던 곳들에서 우편 투표를 통한 몰표가 쏟아져 바이든이 역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은 거짓 승자일 뿐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소송전과 재검표로 바이든 당선 확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측이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는 펜실베이니아는 개표율 95% 상황에서 바이든의 몰표가 쏟아져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게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공화당 입장입니다. 외신들의 바이든 승리 속보 이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전혀 끝나지 않았다. 바이든 후보가 서둘러 거짓 승자 행세를 한다. 이번 선거는 조작되었다. 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말로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ABC 방송과 정치 전문 매체 더일 등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로 시작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드린다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SNS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자는 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신학 멘토이자 종교 담당 특별 고문인 폴라 화이트 목사는 온라인 기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화이트 목사는 우리는 승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함성과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선거와 미국을 방해하는 모든 악마의 동맹을 부숴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려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마의 동맹이 당장 모습을 드러내기를 명령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백인 기독교 복음주의 유권자 10명 중 8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밝혀 이번 선거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미국과 우리 한국을 위해 나타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애국방송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곧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국방송이었습니다.
최종 선거 이런 말은 안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큰 문제는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애리조나, 다음에 미시간, 또 조지아 다 와라. 자, 그러면서 이제 윌슨 교수님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트럼프의 그 은밀한 길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뭘 당하냐. 자, 잘 봐라. 미국의 수정헌법 제12조는 상원 의장이 상하원 입회하에 선거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그 후 표결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미국의 수정헌법 12조에 대한 말이 많죠. 이 12조에는 결국은 상원 의장이 모든 선거에 대한 거를 다 공개해야 되며 그 후에 상원 하원의 표결 처리는 상원 의장이 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이 수정헌법 12조는. 자, 그것은 논쟁이 많은 선거에서, 지금처럼 논쟁이 많은 선거에서 경쟁적으로 선거인단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그리고 너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말도 많을 거고 소송도 많을 거고 이럴 시에 미국의 수정헌법 12조에는 모든 건 상원의장이 이제 원로원이라고도 하죠. 원로원 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자, 지금 이런 모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현재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부할 건지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대로 하면 지금 최고의 칼자루를 쥔 사람은 누구란 이야기예요? 펜스 부통령이란 이야기예요. 상원 의장이니까. 펜스 부통령이. 점점점 펜스 부통령에 대한 게 소상하게 나와요. 자, 문제가 많을 시에 상하원에서 아직 대법원 이야기도 안 한 겁니다. 문제가 많을 시 이 양원에서 하원, 상원 이때는 결정은 누가 한다? 상원 의장이 하게 되어 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새벽정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이렇게 많은 이 혼란스러운 쉽게 말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펜스는 트럼프를 선택할 것이다. 만약에 상원 하원에서 인증까지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헌법에 근거해서 이 복잡한 이번 이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최종 권한은 상원의장이므로 상원의장은 트럼프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원들은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다. 자, 수정헌법 제12조는 하원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 시에 투표로 즉시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각 주의 대표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주들이 투표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원들은 50개 주 중 26개로 주 대표단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쨌든 26명이니까 그들은 새로운 의회에서 과반수를 유지할 것으로 거의 확실해 보인다. 상원은 무조건 이번에 또 신의 한 수예요. 이번에 상원을 잡아먹으려고 민주당이 얼마나 지랄 발광했습니까, 미국에. 근데 상원은 그게 썩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 상원은 확실하게 지켰어요, 이번에. 그런 이상, 상원을 지키고 있는 이상,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수정헌법 제12조.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을 터이니,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자, 그러면서 그 후 각 주 대표들의 투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연임으로 선출하게 된다. 지금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원들은 그 결과에 대해 이번엔 대법원에 또 항소하게 될 것이다.
아래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이슈들은 더욱 복잡하다. 응? 이 공화당이 고소하면 또 민주당이 고소하고 또 뭐 이런 진흙탕 싸움이라는 이야기예요.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정헌법 12조의 본질과 역사적 전례는 모두 트럼프의 승리와 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은밀하며 구불구불한 길을 제시한다. 이 미국의 수정헌법 12조만 딱 보면 지금 트럼프가 법정 싸움 가고 모든 여러 가지 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저 12조만 딱 대고 상원을 장악한 상태라면 트럼프는 매우 구불구불한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은밀한 승리의 길은 현재 모두 현실 가능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소송이고 뭐고 뭐 좀 이게 더티하긴 가지만 트럼프는 간다 이거야. 트럼프는 승리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또한 분명한 것은 2020년 선거는 미국 공화당에게 매우 구조적으로 유리한 선거이다. 나는 앞으로 그레엄 교수는 나는 앞으로 이제 경합된 선거 결과가 이제 상원 하원에서 뭐 인증하고 뭐 투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에서 나는 트럼프가 20%가 넘을 확률을 예상한다. 20%. 그가 이미 확보한 승리를 합한다면 100%가 넘는다. 트럼프는 아마도 오래전에 이 전략을 시동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는 아마 오래전에 미국의 이 수정헌법 12조의 근거에서 나는 연방법원은 연방법원대로 갈 것이고 아니면 헌법적으로 싸우는 건 헌법적으로 싸우겠다. 그런데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레엄 교수가. 응? 오래전부터 이 트럼프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였다. 자, 그러면 이런 마당에 이 트럼프가 바이든하고 합의를 한다? 밀당을 하듯이 합의를 한다? 합의는 만약에 조 바이든이랑 이 트럼프가 정권 이양을 놓고 합의를 한다라는 그 가정하에 합의를 많이 했죠, 이때까지. 정권 교체하면서. 자, 그러한 합의는 헌법적 수단을 통한 경쟁으로 보았을 때 요원한 가능성으로 보는 반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트럼프가 저 바이든하고 헌법적으로 봤을 때도 합의란 없다. 수정헌법 제12조로 발의하는 시나리오는 수정헌법 12조를 통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는 공화당이 현재 머리 쓰지 않아도 될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재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우편 투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선거가 불법 선거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맞죠? 이것은 아마도 경합된 결과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의 일부였을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선거 시작하면서 우편 투표는 그냥 사기야. 대법원 갈 거야. 이게 이 두수 세수를 앞둔 트럼프의 전략의 일부일 것이다. 자, 11월 1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등 주들이 선거일 이후에도 투표 용지를 계속 세는 것을 허용하는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선거가 끝나기만 해봐. 나는 그냥 변호사들과 소송에 들어갈래. 그게 월요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오늘 발표했잖아요. 월요일부터 소송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미국 시간은 내일이지. 내일 모레인가? 자, 그러면서 그레엄 교수는 자, 이제부터가 아주 굉장히 좀 뿌듯한 소식들이에요. 가장 의미심장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6일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는 연방 대법원에 가고 싶지도 않고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의회에 들어가면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많이 장악하면 유리하지만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하원에서 투표로 대통령 뽑게 하기도 난 싫다 라고 했다.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이미 트럼프가 헌법적 수단을 통한 선거 경쟁 전략을 충분히 논의하고 보고받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 수정헌법 12조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긴 끝났네, 나는. 끝났네 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다들 이해하시죠? 이제 좀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한 주당 한 표씩 집계되기 때문에 공화당 26대, 민주당 22 정도 되는 이 사실. 자, 이거에 대해서 공화당은 지금 매우 유리하다. 나는 민주당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그 말을 들으면 전율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다. 무슨 이야기냐 이게. 그 밑에가 이제 결정이에요. 이 그레이엄 웰리슨 교수가 그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 전율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다라는 거는 폴리티커 정치 잡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 공화당 위원들과도 대선 레이스가 같이 할 것이며 하원에도 던져질 가능성에 선 논의해왔다. 이번에 하원에 또 공화당 출신들이 또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냐. 이미 트럼프는 수정헌법 12조의 근거로 하면 추정적인 의사결정은 누구한테 있다? 상원 의장에게 있다. 그리고 이 수정헌법 12조의 근간으로 한다면 내가 이제 상원 하원 선거에서만 이기면 끝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니 민주당 사람들아. 응? 이 전율할 거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레이엄 웰리슨 교수는 트럼프의 말이 옳다. 맞다. 잘 봤다. 그리고 공화당도 옳다. 트럼프의 은밀한 승리는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공화당은 현재 26개 주 대표단, 각 주별로 대표죠. 대표단이 아니고 대표 어쨌든. 민주당은 주 대표 22명을 두고 있는데 주 대표에 따라 하원의 대권을 투표하는 시나리오가 결정된다. 기가 막히죠? 응? 기가 막히죠? 이 상하원, 이 각 주의 대표단들로 그러니까 신의 한 수야. 난 이것도 좀 소름 돋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대표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펜실베니아 분쟁 결과에 기반한 경쟁 결과 시나리오. 자, 예상할 수 있는 경합에 가능한 선거에는 여러 주의 선거인단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펜실베니아 주는 트럼프의 가장 치열한 법적 공방 지역이다. 1876년의 사례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공교스럽게도 당시 민주당, 1876년에 민주당 세무얼 제이가 경합된 또 이 세무얼 제이 틸든과 공화당 러더포드 비 헤이스는 이 사람들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이 경합주 4개 주와 오리곤주 출신 1명, 선거인 등 20명의 선거인단이 참석해서 결국은 첫 볼 때는 이 민주당의 세무엘이 이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헤이스가 이겼다. 공화당에. 표는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도 왜?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1876년에 막판까지는 이 민주당의 이 세무얼 제이 런던이 이겼는데 왜 상원의원 이 투표에서는 왜 공화당의 헤이스가 이겼을까? 그것은 트럼프가 꿈꾸는
2020년 지금 현재 트럼프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례인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1876년에 역전을 한 이 선거를 공부를 많이 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했겠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사례를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1876년 사례 분석. 민주당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당 딜던과 공화당 헤이스 당선자 모두 당시에 폭력적이며 혼란스러운 선거에서 각각 승리를 주장했다. 이들은 각 주의 표를 제출했고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선거인단 최종 처분을 결정한 초당파적인 상원 하원 대법관들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를 만들었다. 하도 1876년 선거도 진흙탕 싸움이어서 결국은 상원 하원 대법관들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타협을 보았다. 그리고 1877년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2월 1일 개회를 하고 당시에 미국의 상원 하원 또 대법관들 선거위원회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다음 달에 15번의 그 연석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헤이스에게 논쟁의 표결을 수여하고 그에게 1표 차로 승리를 안겨주었다. 결의안은 당시에 그 결의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당선에 대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공화당의 펜실베니아는 주지사가 민주당이에요. 위에는 2021년 1월 6일 상원 하원 위에 합동 인증 회의에서 개표될 경쟁자들을 내보낼 수 있다. 이게 아주 1876년과 비슷하게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은 어떤 선거인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것이다. 분명하죠. 자기네가 원하는 이 선거자를 내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2020년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밀당할 뒷거래는 성사시킬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민주당원들은 1876년의 재현을 피하기 위해 1877년의 선거 개표법 이것을 펜실베니아 주지사에게 그거를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법적 문제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바이든에게 투표하는 선거인을 임명할 것이다. 분명히. 현직 부통령이 선거 쟁의 해결과 관련해 직접적인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부터의 싸움은 상원 의장인 펜스 부통령의 싸움이다. 이제부터 스릴 있어. 이제 펜스 성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펜스. 상원 의장인 펜스의 싸움이다. 트럼프가 가고 있는 이 은밀한 승리의 길에는 진정한 싸움꾼이 있다. 그는 등장의 순간을 기다려질지도 모른다. 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펜스. 예? 펜스 부통령. 자, 공화당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스포트라이트의 눈부심에 집중되어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 펜스 부통령이 명예롭게 행동할 것인지 불명예스럽게 퇴장할지 재조명하면 모두가 같은 생각이길 바랄 거다. 이게 이것은 뭐냐? 지금 이 칼자루는 최종적으로 누가 지고 있느냐? 펜스 부통령, 상원 의장이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펜스 부통령도 그렇고 미국의 공화당 위원들도 추세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 분명한 건 펜스 부통령이 명예롭게 행동할 건지 아니면 불명예스럽게 퇴장할지,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펜스 부통령. 자, 다시 말해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에 대한 상원의 권한에 모든 문제 해결에 열쇠가 있다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더구나 각 주에서 개표할 자격이 있는 선거인단을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연방정부의 어떤 특별한 권한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시각에 따라 수정헌법 12조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어차피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지명하면 민주당은 바이든을 대법원에 고소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연방 대법원은 상원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니 이놈 새끼들아 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또한 수정헌법 12조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왜 이게 수정헌법 12조가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수정헌법 12조로 지금 있으며 그 펜스 부통령이 얼마나 잠잠하게 있습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거를 소상하게 이제 풀고 있죠. 수정헌법 12조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미국의 각 주의 어떤 선거인단이 집계될 자격이 있는지 결정적으로 결정할 책임이 궁극적으로 연방정부의 일부 단일 권한에 집중되어야 한다라며 추가 개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1876년도에 결국은 한 표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엄청난 투표율로 이기던 민주당의 후보가 1876년에 오히려 역전을 했는데 그 한 표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그거를 좀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이 헌법 개정, 미국의 개정헌법 12조를 보면 많은 이런 문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기관이 한 가지 방식으로 질문을 변경할 수 있고 또 다른 기관이 반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한 기관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지금의 이런 모든 거는 선거뿐이 아니라 행정부라든지 이런 모든 거는 불가피하게 교착 상태가 된다. 수정헌법 제12조의 모호성과 잠재적인 정책 의의가 무엇이든 간에 상원의장 외에는 이 목적을 위해 식별할 수 있는 상원의장 외에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역할은 미국 대법원장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재하는 헌법 권한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분쟁은 결정적인 해결을 위해 단일 법인으로서 대법원에 직접 회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회부할 수는 있다. 대법원에. 자, 그러나 헌법은 그렇지 않다. 미국 헌법은 그렇지 않다. 연방 대법관들은 이번 불법 선거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고 본질은 헌법이다. 따라서 이 주장에 따르면 수정헌법 제12조 본문의 불가피한 함축, 그것이 좋든 나쁘든 이 궁극적인 단일 권한을 상원의장에게 부여한 것이다. 상원과 하원의 공동 견제자 역할에 따라 상원의장은 주에서 공개할 임명권 증명서와 이에 따라 계산될 상원, 하원 선거 투표 결과를 권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은 문제가 많은 펜실베니아의 공화당 입법부가 제출한 이 찬성표에 대해서 유권자를 그거에 대해서 수락을 하거나 또 분쟁이 발생하면 기각하고 펜실베니아를 기각해 버릴 수도 있다. 그 권한은 상원의장에게 있다. 또한 새롭고 이 감소된 총 유권자 중에서 새로워지고 다시 만들어진 이 최종 대통령 후보 이 유권자에서 나머지 다수는 여전히 트럼프에게 표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박빙일 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권한이 바로 이런 거다. 상원의장의 직권에 따라 트럼프에게 반대표를 던진 표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수정헌법 12조의 본질이다. 본질이다. 야, 기가 막히죠? 저도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헌법은 하원은 그 즉시 투표로 대통령을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선택할 때 각 주의 대표가 한 표를 갖는 주가 투표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화당원이 주 대표단에 위에 현재 26개 주 하원 과반수를 유지한다면 이 시나리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째 임기에 재선출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하원 의장 낸시 펠러시 의장이 이에 불복하고 1월 6일 날 상원 하원에서 인증을 하고 뭐 투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너희 하원에서 그럼 대통령 내봐. 근데 이걸 거부하면 1월 6일 날 이거를 거부하고 이 선거를 지연시키면 하원 대통령 인증이 거부되면 이 또한 분쟁이 있는 대통령 선거 준비 및 선거 위험 평가 관리 방법 오하이오주 공공시행령을 참고해라고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그레이엄 윌리슨 교수는 트럼프의 은밀한 승리의 길은 거칠고 더럽고 또한 불공평한 것 같지만 이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역사적 과정이다. 역사적 과정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2021년 1월 20일 전쟁과도 같은 취임식을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 전쟁과도 같은 취임식.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좀 복잡하게 들으셨을 때 쓰이는데 하버드의 이런 체계적인 석학인 그레이엄 윌리슨 교수님이 그냥 액기스만 딱 놓으면 트럼프는 이미 미국의 수정헌법 12조로 가고 있구나. 그 수정헌법 12조에는 모든 권한은 이런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 기관과 당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최종적인 권한은 상원 의장에게 있구나. 지금 상원은 그래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이 펜스 부통령이 칼만 들어라 이제. 야, 안 돼. 너 불법이잖아. 대법원까지 갈래? 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그러니까 이 그래미어는 수정헌법 12조의 근거에 따라 이미 트럼프는 그 헌법으로 싸워왔고 펜스 부통령은 이제 움직여야 하며 미국의 공화당 위원들은 아주 좋은 분위기다 지금. 그러니까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올해 1월 6일 내년도 1월 6일 날 이 낸시 펠러시 이 할망구 같은 하원 의장이 만약에 그 전에 이제 뭐 상원 의장을 고소하거나 그건 고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1월 6일 날 하원에서 만약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 선거 안 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련 법도 있다. 그러면서 웰슨 교수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는 내년도 1월 20일 전쟁과도 같은 취임식을 열어야 한다. 전쟁과도 같은.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 트럼프의 은밀하고 위대한 이 승리의 길은 거칠고 더럽고 불공평한 것 같지만 이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역사적인 과정이다. 역사적인 과정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이만하다는 이야기. 네, 김님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이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왜 전 세계적인 석학이 이렇게 대놓고 트럼프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얘기해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니요. 제가 뭐 중간에 끼어들 틈이 너무 없었습니다. 저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크리스천 투데이 지지, 기도, 후원 많이 해주세요. 너무 이럴 때 대별을 잘 해줘요. 언론들 지금 다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CBS도 문제 많고 국민일보도 지금 막 기울어져 있고 근데 크리스천 투데이가 목소리 제대로 내주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파들은 잘 안 뭉친다고. 근데 이번 기회에 뭉치는 걸 한번 보여준 거예요. 목회자들 향해서도 성도들끼리도 그다음에 언론도 제대로 목소리 내는 언론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일 많이 하겠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이제 대담 시간이었는데 하나의 힐링 캠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새 목사님들 정말 이제 억울한 울분이 많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결국엔 또 서로를 또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오늘 세 분이 또 서로에게 힘이 되시고 또 힘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뭐 더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조금 더 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더 동지가 되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파보고 외로워보고 좀 더 정부에게 좀 더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또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하면 너나가 없어져요. 사실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우리 정부 관계자 대통령께 말씀드리는데요. 좀 더 우리 기독교를 좀 핍박해 주시고 조금 더 그렇게 우리 고 목사님 얘기는 좀 가려서 들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한국교회가 깨끗해져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주고 또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저도 어느덧 보니까 후배들이 생기더라고요. 후배들이 보니까 우리 저보다 어르신들은 선배님들 제가 할 말 없지만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저도 젊습니다만 더 젊으신 분들 목사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유튜브 좋잖아요. 저도 유튜브가 될 줄 몰랐고 오늘 목사님 유튜브 아니야 목사 하시고 뭐 이게 막 화면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게치니까 목사님들 막 다 하시고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막 현장에 강화문에 막 같이 찍어 주시고 이게 다 들고 일어나 주시고 우리 기독교 언론이 진짜 언론을 좀 살려야 돼요. 기독교 언론이 좌파는 그 언론을 정확히 이긴 거예요. 우리 우파 언론들 크리스천 투데이 너무 감사하고 언론도 기독교 언론들 많이 좀 밀어주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 후원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전국에서 이 방송을 함께 들어주신 많은 우리 애국 성도님들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자기 중심에 딱 서서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고 그리고 이번
이번 토요일 날 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혼자 와야 돼요? 10사람 데려와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10사람 모시고 오야 됩니다. 선교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주 십자가 사랑 우리 개척하시네. 아멘. 복음 들고 예루살렘 달리라. 거치고 지나가라. 오직거나 비판이 와도 믿어 애국 장로회 시국 선언문 분들도 있고 한데 오신 소감에 대해서 온누리 교회의 장로 14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나라는 벌어지는 선거가 문재인과 정광훈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전부 사회주의 계통으로 만들려는 문재인의 착태와 이를 막으려는 정광훈의 체제와 가치의 싸움입니다. 선교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김재호 목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광주에 뿌리 박혀 있는 김대중 모든 그 가라지들을 오늘 뽑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라지에 성령의 불이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오늘 아버지 하늘의 왕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함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올레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 올레와라라 스켈라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 주여 주여 아버지와 카르와 스켈 성령 올라와라라 스켈라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와세라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 니샤라와 대한민국 전체가 나라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나갑시다.
우리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손 높이 들고 뛰어서 바랍니다. 주여 주여 더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사역이 많냐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주중에도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뭐 공부해라 말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쌀가게 미용실을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설교한 거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내가 편집을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올려가지고 막 유튜브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에 눈먼자 권능 찾아 놀라운 손길 알비로한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아이 새 생명 받았어 놀라운 찬양하는 영통 우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